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노골적인 선수비 후 역습팀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가 오는 주말 또 한 번 어려운 경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인 누노 에스피리트 산투가 이끄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에서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혁신적인 2-4-2 포메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 전술 프리뷰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강한 팀들을 상대로 또 강한 결과와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오히려 또 쉽게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때마다 좀 어려웠었거든요. 뭐 단적으로 풀럼전 참패라든지 뭐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웨스트햄이 뉴캐슬을 상대로 정말 허술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상대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요. 구독하시고 선물 노려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현재 17위 강등권에 있는 팀입니다. 물론 이 17위라는 성적은 승점 삭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재정 문제로. 그러나 지금 이 토트넘의 올 시즌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런 노팅엄전이 오히려 어렵다.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아스톤 빌라가 지금 승점 59점으로 4위에 올라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스퍼스와 지금 승점 2점 차인데요. 아스톤 빌라는 브랜포드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4월 6일 토요일 밤 11시에 먼저 에스턴 빌라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브랜트포드도 그래도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브랜트포드가 맨유랑도 비겼잖아요. 이 경기를 에스턴 빌라가 뭐 무승부를 거두거나 혹은 못 이긴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노팅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질 수 있어요. 노팅엄을 이기면 4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에스턴 빌라의 경기 결과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번 라운드에는 주목할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리버풀이 가장 먼저 승점 70점에 도달하면서 선두를 유지했고 아스널도 계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 68점 2위. 맨시티가 최근에 필포든의 엄청난 활약 속에 승점 67점 역시나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맨시티는 이제 강등권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70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아스널이 브라이튼 원정을 가게 되는데 브라이튼이 올 시즌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역시 아스널도 연승이 가능합니다. 가장 주목할 경기가 4월 7일 일요일 밤 1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맨유 대 리버풀 장미의 전쟁으로 불리는 라이벌전인데요. 맨유의 상태가 안 좋아요. 분명히 네. 첫 시즌도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맨유와 리버풀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고 만약 리버풀이 이 경기까지 이기면 정말로 우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 맨유가 여기서 이변을 일으킨다면 우승 경쟁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32라운드 여러모로 흥미로운 경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노팅엄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데 최근 두 팀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게 최근 보면은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특히 토트넘에게 완승을 거뒀던 풀럼을 상대로 3대1로 홈에서 이겼어요. 이게 좀 주목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팅엄이 최근 6경기에 승리가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 3경기는 1승 2무로 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그전 이제 4연패가 있긴 했지만 패배도 사실은 다 0대1, 골차 0대1, 0대1 좀 아쉽게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루턴 타운전 1대1 무승부가 원정 가서 거둔 것인데 토트넘이 비록 루턴 타운을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간신히 이긴 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풀럼을 3대1로 박살을 냈다라는 것은 역습팀과 역습팀의 대결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한 수 아래의 팀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노팅엄이 토트넘 상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토트넘이 말씀드린 대로 풀럼전 상대형 패배 이후에 루턴 타운전 2대1 승리도 약간 경기력이 아쉬웠고 웨스트햄전 1대1 무승부도 경기력이 아쉬웠거든요. 결국엔 최근 3경기 내리 경기력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노팅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지는 경기는 뭐 0대1 패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에 또 3경기에서는 2무 1승 또 풀럼을 상대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또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2024년 들어서 노팅엄이 딱 2승을 거뒀는데 네. 이번 또 토트넘을 고전하게 만들었던
웨스트햄을 웨스트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로도 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노팅엄의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올해 들어 원정 경기 승리가 한 번도 없다. 그 점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후스코드닷컴이 양 팀의 올 시즌 세부 기록을 통해 이제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여러모로 토트넘에게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노팅엄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팀의 볼을 탈취해서 그걸 이제 카운터 어택으로 이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이런 팀들 상대로 좀 고전했단 말이에요. 주목할 점이 상대 지역에서 스틸링 더 볼,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는 전방 압박인데, 이게 왜 토트넘 입장에서 위험하냐? 일단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으로 뒤에서부터 공을 풀어가면서 패스하면서 하는 팀인데, 그걸 잘 압박하는 게 노팅엄의 강점이고요. 네. 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서 수비수까지 전부 다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노팅엄의 장점이 역습이다. 다 올라가 있으면 뒷공간이 비어있잖아요. 뒷공간을 통해 역습하는 게 강점인 게 노팅엄이다. 즉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노팅엄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팅엄의 약점을 보면 이제 옵사이드를 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이 높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준비해서 잘 훈련을 해서 이걸 좀 막아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볼 소유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인데요. 노팅엄이 이제 수비에서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 예, 뭐 결정력도 기회 대비에 못 넣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트피스 수비에 약하다. 네. 다만 이제 토트넘이 스루패스 공격도 좋고 윙 공격도 좋고 개인 중거리슛도 좋고 많은 공격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세트피스 공격만 안 좋고, 솔직히 이제 우리가 또 세트피스 약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완벽한 공격수인데 솔직히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헤딩. 그게 이제 노팅엄의 약점이니까 그럼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면 헤딩할 공격수가 부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경기는 히샤이성이 같이 나와서 헤딩을 이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노팅엄의 이제 실점 패턴을 보면은 히샬리송이 좀 필요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풀럼전 49분 장면인데 이게 3대1로 한 골을 내준 장면이잖아요. 네, 3대0으로 앞서고 가다가 코너킥 한 방으로 이제 추격골을 허용한 겁니다. 물론 네. 여기서 그대로 경기를 마칠 수 있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골이 들어갔다면 3골 넣고도 못 이길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좀 더 나왔다면요. 페레이라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골문 구석으로 연결한 헤딩의 궤적이 대단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실점하는 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게 노팅엄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루턴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클리 선수의 코너킥을 문전에서 이제 헤더 패스,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허락했어요. 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파포스로 넘겨주는 이 코너킥이 헤딩 슈팅은 아니었지만 1차 헤딩을 밀리면서 흐르는 공을 빠뜨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노팅엄 선수들이 헤더 경합에도 약하고 헤더 이후 세컨드 볼 경합에도 약하다. 즉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규율과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트넘이 공략하려면 히샤이성이 투입돼서 이제 헤딩 경합을 해주고, 드라구신도 뭐 사실 후보 수비수로 뛰고 있긴 하지만 헤딩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고, 뭐 반더벤이 비교적 신체 조건에 비해서 헤딩 능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또 올 시즌에 득점을 세트피스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로메로도 헤딩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코너킥 공격을 좀 잘 준비해서 좀 손쉽게 뭐 이렇게 패스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올려서 넣고 좀 쉽게 골을 넣는 방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노팅엄의 실점 패턴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실점인데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 미드필드인 레르마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에제에게 스루 패스를 딱 줬고, 에제가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가운데에 들어오는 스트라이커 마테타에게 공을 가볍게 밀어준 이후 마테타가 해결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은 뭐 메디슨이든지 포로든지 뭐 다른 뭐 벤탄쿠르가 스루 패스 찔러주고, 뭐 베르너가 지금 에제 자리에 들어가서 돌파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 주든지, 아니면 존슨이 들어가서 컷백 주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들어가서 컷백을 주고 히샤이성이 마무리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충분히 또 토트넘도 참고 삼아서 만들 수가 있는데,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 장면이 마테타의 결정력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히샤이성이 뭐 잘 맞을 땐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히샬리성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뛰더라도 이런 패턴에서는 히샬리성도 왼쪽 윙포워드가 가능하니까 히샬리성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그런 스위칭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 허를 찌를 필요가 있다. 즉 히샬리성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뛴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이고 히샬리성이 톰인 게 아니라 둘이 비대칭 투톱으로 뛰면서 스위칭하면서 둘 다 최전방에 있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4-2-2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비대칭 투톱 전술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노팅엄의 실점 패턴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노팅엄의 득점 패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보니까 이제 팰리스전 장면인데요. 깁스 화이트 선수의 이제 크로스 패스를
우드 선수가 헤더로 동점골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예, 이제 우드가 해결하고 깁스 화이트가 만드는 게 노팅엄의 정말 무기인데요. 마치 과거 이제 토트넘이 손캐 듀오 2명만으로 역습 축구를 해서 골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장신인 우드의 결정력과 또 부지런한 움직임, 창의성과 속도를 갖고 있는 깁스 화이트의 패스가 주 루트입니다. 이 장면도 세트피스 상황이 아니라 그냥 플레이 상황이었는데 바깥으로 나와 있던 그 깁스 화이트의 크로스 패스가 너무나 날카로웠고 우드가 헤딩으로 돌려놓으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루턴 타운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노팅엄이 전방 압박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골키퍼가 킥을 찼는데 상대 진영에서 노팅엄 선수가 달려나와가지고 헤딩으로 잘랐어요. 네. 자른 거를 그대로 이제 깁스 화이트가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문전 우측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보세요. 상대 수비가 딱 달라붙었는데 그 틈 사이로 깁스 화이트가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우드 선수가 빠져 들어가면서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드가 장신 공격수이지만 폭넓게 움직여주고 결정력도 좋다. 머리뿐 아니라 다리도 잘 쓴다. 그리고 깁스 화이트가 정말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는데 크로스가 날카롭다. 이거는 사실 토트넘도 풀백스들의 수비가 내려올 때 헤딩 능력, 특히 포로의 헤딩이 아쉽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럼전에서는 이 전반 9분 상황인데 깁스 화이트 선수의 스루 패스가 나왔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를 겨냥한 패스 연결했는데요. 오도이 선수가 이제 뒤에 공간이 좀 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 장면은 또 깁스 화이트가 크로스만 잘하는 게 아니다. 2선 처진 스트라이커 10번 플레이메이커 위치에서 수비 한 명이 달라붙었는데 마르세유 턴을 하면서 돌려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스루 패스를 바로 찔러 넣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허드슨 오도이도 잘 넣긴 했지만 깁스 화이트가 한 번의 패스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봤을 때 왜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깁스 화이트를 노리는지, 왜 메디슨의 자리에 깁스 화이트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깁스 화이트 데려올 만한 선수다라는 게 이번 맞대결을 통해서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플럼전에 이제 선취골에 이어서 두 번째 골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왔는데요. 무리오 선수의 전진 패스를 크리스 우드가 받아서 이거는 그냥 중거리 슈트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네, 정말 놀라웠던 게 크리스 우드가 장신의 헤딩을 잘하는 뉴질랜드 공격수잖아요. 이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져나가면서 발리 슈팅으로도 골을 넣었지만 이렇게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도 넣을 수 있었다. 크리스 우드가 노팅엄에 온 이후 포텐이 완전히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누누 감독이 부임된 이후에는 완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과거 울버햄튼에서 라울 히메네스의 전성기대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지금 크리스 우드와 이 모건 깁스 화이트의 최고의 실력을 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은 분명히 이 두 선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던 풀럼을 상대로 전반전에 정말 정신없이 몰아쳤던 노팅엄인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다닐로 선수의 패스 연결을 받은 깁스 화이트가 1대1에서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지었어요. 깁스 화이트가 많은 도움을 또 올리는 선수지만 득점력도 있어요. 정말 이 선수는 모든 게 가능한 완전체 공격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팅엄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 어렵다. 즉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길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위권에 있는 팀인데 토트넘을 상대로 왠지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좀 불안감을 선사하는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최근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보면은 6승 1무 6패로 굉장히 팽팽했네요. 예, 역대 전적이 이게 호각인데요. 다만 최근 경기를 6경기로 압축을 하면 5승 1패로 토트넘이 절대 우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2022년 11월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대결에서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와중에 있었던 경기긴 하지만 토트넘이 0대2로 패배하면서 한 명이 적어도 노팅엄에 탈락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토트넘이 최근 이제 노팅엄과의 홈 경기는 모두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은 유리할 것이다. 그래도 노팅엄이 원정에서 약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침묵을 지켰던 손흥민 선수인데 노팅엄을 상대로는 기분 좋은 추억이 있군요. 예, 3경기를 뛰었는데 다 이겼고요. 말씀드린 그 카라바오컵 탈락 때는 이제 아나골절 부상으로 뛸 수가 없었어요. 올 시즌 이제 전반기 대결 때도 이제 주장으로서 출전을 해서 2대0 승리에 기여를 했고 지난 시즌 홈 경기 3대1 승리 과정에서도 골맛을 봤거든요. 전반기 대결을 보시면 그때 히샤이성이 최전방에서 뛰고 메디슨이 부상이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노팅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었거든요. 이 과정 속에 클루셉스키가 1골 1도움의 최고 활약을 펼쳤고 히샤이성도 골맛을 봤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는 이제 최근에 주전 경기에서 좀 밀린 경향을 보였던 히샤이성과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뛰면서 함께 호흡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데 토트넘이 이 경기는 비수마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가 없었잖아요. 상대 노팅엄이 워낙 집중 견제를 많이 했어요. 네. 전반 2분 상황을 보면은 노팅엄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견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사실 최근 리그 두 경기 봐도 상대팀이 손흥민 선수를 맨마킹을 한다거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서 괴롭히는 장면이 많이 네, 나왔잖아요. 뭐 맨마킹을 넘어서 지금 두세 명이 막 에워싸서 때리고 막 넘어뜨릴 정도로 노팅엄이 거칠게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당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전반 3분 만에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손흥민 선수가 1대1기를 맞았을 때 슈팅한 게 터너의 선방에 막혔던 장면이 있었어요. 네. 브라이언 존슨이 사실 노팅엄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컸던 경기인데 32분에 부상으로 교체가 일찍 되는 상황도 토트넘에게는 악재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추가 시간에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노팅엄 수비 라인이 크로스 공격이 약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골이 나왔었고 또 후반전에는 포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도 있었고 결국에는 65분 이 장면이 중요했어요. 네. 자,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터너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약간 좀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패스가 크루세스키에게 이어지는 미스가 났고 이 공을 크루세스키가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는데 기록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토트넘으로서는 이제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석점을 챙겨야 되는데 좀 예상 라인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어닷컴에서는 분명히 전반기 활약을 감안했을 것 같아요. 히샬리송과 크루세스키가 다시 선발 명단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 메디슨을 공미로 내다봤는데 크루세스키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뛸 때는 부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나오되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과 함께 투톱같이 올라가고 크루세스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디슨과 두 명의 10번 역할을 하면서 둘둘을 구성할 것이다. 그래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두 명의 센터백, 우도기와 포로가 미드필드로 올라가서 2-4-2-2 대형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노팅엄을 공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은 지금 브레넌 존슨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 있는데 뭐 출전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죠. 예, 지금 뭐 결장한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였던 존슨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친정팀을 상대하는 만큼 복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면에 노팅엄은 지금 아오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핵심 공격수인 아워니가 빠져있긴 하지만 우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닐 것 같고요. 윌리 볼리 이 센터백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이제 노팅엄이 고공공격 세트피스에서 약한 면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스코닷컴은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했고 일요일 저녁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다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최근 8경기 중 7승을 거뒀습니다. 홈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풀람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5경기 무승 행진을 끝낸 노팅엄은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석점으로 벌렸습니다.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정에서 승점을 단 10점밖에 얻지 못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레스트가 먼저 득점하지만 결국 토트넘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익숙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약하고 노팅엄은 후반전에 약하잖아요. 노팅엄은 리드를 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노팅엄이 한 골을 먼저 넣어도 토트넘이 3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률 분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승리 시에 1.39배, 노팅엄이 승리 시에 7.22배. 이 정도면 이제 토트넘의 승리를 낙관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 32라운드 경기에 설정된 유럽의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인데요.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려요. 1.39배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승리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에스턴 빌라 대 브렌트포드의 1.69배와 에버튼 번리의 1.68배니까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뭐 저희가 풀럼전도 약간 그랬거든요. 네. 이 배당률대로 꼭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토트넘이 정말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또 득점포 가동하면서 멋진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월 8일 새벽 2시 월요일 새벽이죠.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에 대한 소식,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에 대한 영상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